할머니가 청소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러 일을 해? 복도에 울려 퍼진 소리는 뺨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뛰어왔습니다. 제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15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수진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3개월째 반복되는 이 시간을요. 침대 옆 요람에서 지우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곧 깰 거라는 신호였죠. 수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산후 3개월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죠. 아니, 회복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맞습니다.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에 갈 돈이 없어서 집에서 버텼거든요. 친정어머니. 아니, 이제는 시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분이 와서 도와주셨지만 그분도 낮에는 일을 하셔야 했으니까요. 부엌으로 들어가 전기포트를 켰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죠. 수지는 분유통을 꺼내며 냉장고에 붙은 메모를 봤습니다. 목요일 어머니 용돈. 자기 손글씨였어요. 또 목요일이네.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요일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루틴이었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은행에 들러 10만 원을 찾습니다. 흰 봉투에 담아서 시어머니께 드리는 거예요. 처음엔 어머니가 완강히 거절하셨죠. 수진아, 넌 지금 지우 키우느라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엄마가 무슨 용돈을. 하지만 수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 준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 이정혜 씨는 수진을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아니, 친딸보다 더 잘해주셨죠. 출산 전후로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도 당신 퇴직금을 털어서 도와주셨거든요. 어머니,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결국 어머니는 받으셨어요. 그리고 매번 봉투를 열어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봉투 겉면에 적힌 수진의 손글씨를 보시면서요. 분유를 탄 젖병의 온도를 손목 안쪽에 확인했습니다. 적당했어요. 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다는 신호였죠. 수지는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지우, 배고팠어? 엄마가 금방 줄게. 젖병을 물리자 지우는 열심히 빨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보일러를 틀어야 하는데 가스비가 걱정돼서 한 단계만 올렸습니다. 지우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못 받았고 산후도우미를 쓸 돈도 없었으니까요. 수진의 월급은 세후 280만 원이었어요. 여기서 월세 50만 원, 생활비 80만 원, 대출 이자 30만 원을 쓰면 120만 원이 남았죠. 빠듯했지만 버틸만 했어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진이 출산 후 산후 출혈 합병증으로 한 달간 입원했거든요. 수술까지 받았어요. 병원비가 200만 원 넘게 나왔죠. 시어머니가 당신 적금을 깨서 도와주셨지만 생활비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결심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일 좀 해야겠어. 너희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니. 어머니, 안 돼요. 68세에 무슨 일을요. 괜찮아, 엄마 아직 건강해. 야간 청소 미화원 자리 알아봤어. 밤에만 일하면 돼. 수지는 울었습니다. 30년간 대학병원 응급실 수간호사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이 68세에 다시 청소 일을 하시겠다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제가 뭐라도 더 할게요. 방학 때 과외도 더 잡을 수 있어요. 수진아, 넌 지금 지우 키우고 학교 일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엄마가 조금만 도와줄게. 2년만 버티면 지우도 어린이집 갈 수 있잖니. 결국 시어머니는
강남의 한 빌딩에서 야간 청소 미화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요. 한 달에 220만 원을 버셨어요. 최저임금이었지만 그 돈이 수진네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됐죠. 수진은 매주 목요일마다 시어머니께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수진의 진심이었죠. 봉투 겉면에는 매번 다른 문구를 적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오후 4시 학교 수업을 마친 수진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6학년 3반 아이들 28명을 가르치는 건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특히 3개월째 제대로 잠을 못 자는 상태에서는요. 오늘은 체육 수업도 있었죠.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10만 원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건넨 돈을 흰 봉투에 담았죠. 가방에서 펜을 꺼내 봉투에 문구를 적었습니다. 어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수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지우 분유 한 통과 기저귀 한 팩을 샀죠.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승인 완료라는 메시지가 뜰 때까지 숨을 참았습니다. 잔액이 얼마 안 남았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주 월급날까지 5일 버텨야 해.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빌딩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어요.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지우 사진을 봤습니다. 이웃집 밖 아주머니가 보내주신 사진이었죠. 분유를 먹고 스르르 잠든 지우의 모습. 지우 잘 자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녁은 제가 먹이고 있을게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낮 동안 지우를 돌봐주시는 대신 한 달에 50만 원을 드렸는데 늘 미안해하시며 이것저것 챙겨주셨거든요. 지우 옷도 사주시고 이유식 재료도 나눠주시고요. 강남역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죠. 20층짜리 오피스텔이 보였습니다. 1층에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편의점이 있었고 2층부터는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같은 병원들과 IT 회사 사무실이 섞여 있었어요. 수지는 항상 건물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경비실을 지나야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동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왔어 하고 자랑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실까 봐요. 어머니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추는 복도가 나왔어요. 바닥은 방금 청소를 한 듯 물기가 반짝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복도 끝에서 걸레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가 걸레를 짜고 계셨습니다. 연두색 청소 미화원 유니폼을 입고 계셨어요. 68세의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돌보시던 그 곧은 허리가 이제는 청소도구 앞에서 굽어 있었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부르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 수진아 벌써 왔어? 오늘 좀 일찍 왔네? 내 학교 일이 일찍 끝나서요. 수진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의 미소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왼쪽 어깨를 자꾸 움츠리셨죠. 평소와 다른 자세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뻐근해서. 하지만 수진의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유니폼 소매가 조금 올라간 사이로 보이는 왼쪽 어깨. 거기에 시퍼런 멍이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소매를 내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청소하다가 문에 부딪혔어. 문에 부딪혔다고요? 이렇게 크게요? 수진은 어머니의 어깨를 살펴보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뒤로 물러섰죠. 걸레통이 바닥에서 덜컹거렸습니다. 수진아, 괜찮다니까. 과장하지 마. 나이 들면 이런 멍 쉽게 들어. 혈관이 약해져서 그래. 하지만 수진은 알았습니다. 저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어머니는 30년간 응급실 간호사셨어요. 온갖 외상 환자를 봐오셨죠. 그런 분이 문에 부딪혔다는 변명을 하신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피하려는 눈빛, 억지로 짓는 미소, 모든 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어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정형외과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깨 인대 다치신 거면 큰일이에요. 아니야, 정말 괜찮아. 파스 붙였어. 금방 나을 거야. 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대화를 피하려는 듯이요. 하지만 걸레를 짜는 손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힘이 없었죠. 왼쪽 어깨를 쓰기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어머니, 요즘 일은 어때요? 힘들진 않으세요? 응, 괜찮아.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관리실장님도 친절하시고.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오늘 2층 치과에서 고맙다고 커피 줬어. 지하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일 잘한다고 칭찬했어.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뺨은 푹 꺼져 있었고 광대뼈가 더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2주 전에 봤을 때보다 5kg는 더 빠지신 것 같았어요. 유니폼도 헐렁해 보였죠. 어머니, 제대로 식사하세요? 밤에 일하시면서 끼니 거르시는 거 아니에요? 응, 걱정 마. 엄마 잘 먹어. 휴게실에서 컵라면도 끓여 먹고 그래. 컵라면.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간 환자들 식단 관리를 하시던 분이 이제는 당신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30년 동안 환자들의 맥박을 짚고 주사를 놓고 상처를 소독하던 손. 이제 그 손은 화학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제 때문인지 붉은 반점도 보였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발요. 어머니의 눈에 순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돌려 감추셨어요. 무슨 일 있겠어. 엄마 괜찮아. 너 걱정 말고. 지훈아, 잘 챙겨. 우리 손주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수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아이고, 또 이걸.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이렇게 신세만 지고. 어머니,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랑 지우 어떻게 됐겠어요. 어머니는 봉투를 받으며 겉면의 문구를 읽었습니다. 어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봉투를 품에 넣으시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고맙다, 딸. 정말 고마워.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어. 하늘로 간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수진의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결혼 3년 만의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때도 수진을 친딸처럼 안아주셨어요. 수진아, 울지마. 엄마가 있잖아. 우리 같이 살자.
그 말이 수진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발요.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시고요. 응, 엄마 건강해, 걱정 마. 나 이래봬도 아직 팔팔해.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팔팔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 야윈 얼굴, 떨리는 목소리, 힘없는 손놀림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요. 2주 전부터였어. 수지는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주 전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었죠. 어머니,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응, 괜찮았어. 그게 전부였어요. 대답이 너무 짧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날은 2분도 안 돼서 끊으셨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피곤하신가 보다 했죠. 그런데 수요일에 다시 전화를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일 때문에 힘드시면 그만두세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괜찮아. 수진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뭘.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배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급히 전화를 끊으셨죠. 그리고 오늘 어깨에 멍을 받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노인 학대 신호, 직장 내 괴롭힘 증상. 검색 결과가 쏟아졌어요. 갑작스러운 멍이나 상처, 식사량 감소, 급격한 체중 감소, 말수가 줄어듦,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함, 억지로 웃으려 함, 전화 통화를 피하려 함. 모든 증상이 어머니와 일치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혹시 어머니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건 아닐까? 폭행을 당하신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다들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직감이 계속 경고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이웃집 밖 아주머니 댁에서 지우를 데려왔죠. 지우는 잘 자고 있었어요. 오늘도 참 순했어요. 분유도 잘 먹고 저녁에 쌀미음도 한 숟가락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늘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예쁜 아기 보는데 나도 좋아서 하는 거야. 그나저나 수진아, 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학교 일이 좀 바빠서요. 집으로 돌아와 지우를 재웠습니다. 밤 9시가 되자 수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근무 중이시겠지만 짧게라도 안부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본 그 멍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어머니, 저예요. 지금 괜찮으세요? 통화 가능하세요? 응, 괜찮아. 지금 휴게실이야. 잠깐 쉬는 중이었어. 어머니, 아까 그 멍 정말 괜찮으세요? 내일 병원 가보세요. 제가 병원비 드릴게요. 괜찮아. 딸 걱정하지 마. 진짜 별거 아니야. 순간 배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누군가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혜 씨, 휴식 시간 벌써 끝났어요. 빨리 나와서 2층 복도 청소하세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명령하는 투였죠. 반말이었어요. 68세 어르신께 반말을요. 네, 금방 갈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움츠러든 것 같았죠. 평소 당당하셨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일해야 해서 나중에 전화할게. 어머니, 잠깐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들은 그 목소리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공격적이었죠. 이정혜 씨라고 부르는 것도 빨리 나와서라고 재촉하는 것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라는 말투도 그 여자는 반말로 명령했어요. 게다가 휴식 시간도 제대로 안 주는 것 같았죠. 수지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 멍도, 야윈 얼굴도, 떨리는 목소리도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으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이번 주말에 가봐야겠어. 토요일에 학교 없으니까 낮에 가서 확인해야지.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토요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 저녁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복도에서 들려올 찰싹하는 소리를요. 15년 교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던 온화한 교사 김수진이 처음으로 주먹을 쥐게 될 거라는 것을요. 금요일 오후 3시 40분 수지는 6학년 3반 교실에서 아이들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6교시 아이들은 들떠 있었죠. 주말이니까요. 선생님 다음 주에 봐요. 응, 조심히 들어가. 숙제 잊지 말고. 아이들이 우르르 나가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책상에 앉아 출석부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젯밤 전화통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정혜 씨, 빨리 나와서.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무 공격적이었어요.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다시 어머니 일터에 가보기로요. 목요일이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오후 4시 20분 수지는 학교를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40분 일찍 퇴근하는 거였어요. 교감 선생님께 양해를 구했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발해서 오후 5시 30분에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아직 밝았어요. 어머니는 밤 10시 출근이지만 요즘은 일찍 나오셔서 저녁 6시부터 일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초과 근무 수당 때문에요. 건물 옆문으로 들어가려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정문만 열어둔다고 써 있었어요. 수지는 할 수 없이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 같은 거였어요. 수지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저게 뭐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복도 중간쯤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여자가 어머니의 팔을 세게 잡고 흔들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청소도 제대로 못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짙은 화장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새빨간 립스틱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다시 한다고요? 지금 몇 시인데요? 6시 30분까지 우리 병원 앞. 복도 청소 끝내야 한다고 했죠? 환자들 오기 전에. 여자가 어머니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바로 어제 봤던 그 왼쪽 어깨였습니다. 멍이 든 곳이었죠. 아파요? 그럼 일을 제대로 하든가. 이런 일도 못하면서 왜 직장을 다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68세 노인이 40대 여자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15년 교직 생활 동안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큰 목소리였어요. 여자와 어머니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은 복도를 달려갔습니다. 학교 가방이 어깨에서 흔들렸죠. 3초 만에 어머니 옆에 도착했어요. 당신 누구야? 여자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시하는 눈빛이었죠. 제 어머니한테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해요? 청소 미화원을? 웃기네. 뭐가 웃겨요? 어떤 일이든 존중받아야죠. 존중? 일을 제대로 해야 존중을 받죠. 이 할머니는 청소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 병원 앞 바닥에 물 얼룩 잔뜩 남기고 환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자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보니 바닥은 깨끗했어요. 물 얼룩 같은 건 보이지 않았죠. 어디요? 전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자가 하이힐 뒤꿈치로 바닥을 쿵쾅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이정혜 씨, 지금 당장 다시 닦아요. 이번엔 제대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은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안 하셔도 돼요. 수진이 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자와 눈을 마주쳤죠. 뭐,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여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반항이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왜 반말을 하세요? 여기선 직원이에요. 나는 2층 세입자고, 세입자가 청소 상태에 불만 제기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불만 제기하는 거랑 폭행하는 건 다르죠. 수진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이쪽을 봤어요. 폭행? 지금 나한테 폭행죄를 씌우려고? 증거 있어요? 여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왼쪽 어깨에 멍이 있어요. 손바닥만 한 멍이요. 그거 누가 한 겁니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 할머니가 혼자 넘어진 거잖아. 거짓말 마세요. 수진아. 어머니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만해, 괜찮아. 어머니, 안 괜찮아요. 이게 어떻게 괜찮아요? 일자리 잃으면 안 돼. 우리 병원비, 생활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수진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참고 계셨는지를요. 68세에 다시 구한 일자리. 한 달에 220만 원. 그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수진과 지우를 위해서요. 저 좀 보세요. 여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던지듯 건넸죠. 박서연 라벨르 성형외과 원장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이 빌딩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청소원 한 명쯤이야 언제든 자를 수 있어요. 원장님이시면 더 잘 아시겠네요. 노인 학대가 범죄라는 거요. 직장 내 괴롭힘도 범죄고요. 학대? 괴롭힘? 웃기지 마. 나는 정당하게 업무 지시를 한 거예요. 청소가 불량해서 다시 하라고 한 거고. 팔을 잡아서 흔드는 게 업무 지시예요? 그건 실수였어. 이 할머니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좀 다급하게 잡았을 뿐이지. 박서연이 다시 어머니를 봤습니다. 이정혜 씨 맞죠? 내가 당신한테 폭행한 적 없죠?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계셨어요. 봐요, 본인도 인정하잖아. 박서연이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건물 관리실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강 과장님 별일 아니에요.
청소 상태가 불량해서 재작업 지시한 건데 이 사람 딸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란 피우네요. 박서연이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강 과장이라 불린 남자는 수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죠. 어머니의 왼쪽 어깨를 힐끗 봤을 때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정혜 씨 따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빌딩 시설 관리 담당 강민호입니다. 그는 수진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서연 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관리실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진료 준비하셔야 하지 않으세요? 7시 예약 환자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요, 알았어요. 어쨌든 청소는 제대로 다시 해놓으라고 전해요. 박서연은 하이힐을 끌며 자기 병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서며 한 번 더 어머니를 쏘아봤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흩어졌죠. 강민호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따님, 잠깐 관리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곤란하고요. 이정희 씨도 함께 오세요. 강민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수진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수진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네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수진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따님,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박서연 원장에 관해서요. 수진은 어머니와 함께 그를 따라갔어요. 복도 끝 엘리베이터 옆에 관리실이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문을 열었죠. 안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있었어요. CCTV 화면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강민호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수진과 어머니가 앉았어요. 강민호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죠. 따님,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2층 복도가 보였습니다. 타임 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2주 전 날짜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서연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어머니 어깨를 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벽에 부딪혔어요. 왼쪽 어깨가 벽 모서리에 찢혔죠.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2주 전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어깨를 붙잡고 주저앉았어요. 박서연은 그냥 지나쳐갔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10월 12일 저녁 6시 42분입니다. 강민호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건 10월 15일입니다. 화면에서 박서연이 또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번엔 걸레를 집어 던졌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맞았어요. 10월 19일. 이번엔 복도 한가운데서 어머니를 세워놓고 큰 소리로 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10월 22일. 박서연이 어머니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화장실 쪽으로요. 화장실 문이 닫혔어요. 10분 후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눈을 닫고 있었어요. 울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방금 전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박서연이 어머니 팔을 잡고 흔들고 수진이 뛰어오는 장면까지요. 수진은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2주 동안 어머니가 겪은 일이었구나. 왜 이걸 진작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수진이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말하면 일자리를 잃을까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소 미화원 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이 일자리라도 지켜야 너희 병원비를 내지. 지우 분유값도 되고. 어머니. 그리고 박서연 원장은
이 빌딩 큰손이야. 나 같은 청소원이 뭐라고 하겠어.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희 씨, 제가 왜 진작 이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았는지 아세요? 당신이 거부하셨으니까요. 제가 2주 전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상 보여드릴 테니 경찰에 신고하시라고요. 수진이 강민호를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거부하셨다고요? 내 일자리 잃을까봐 무서우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으시는데 제가 나설 수도 없고요. 강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따님께서 오셨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신고하셔야 해요. 수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신고해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이고요. 수진아, 그러면 엄마 일자리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면 어떡해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대출을 더 받든 과외를 더 하든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니 건강을 먼저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수진을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못 해주고. 아니에요. 어머니는 충분히 해주셨어요.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 안았습니다. 강민호가 조용히 물티슈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들을 USB에 백업해뒀습니다. 경찰 신고하실 때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강민호가 USB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민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박서연 원장, 저분은 다른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작년에 여기서 일하던 청소 미화원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박서연 원장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똑같이 괴롭힘 당했거든요. 그분도 신고 안 하셨나요? 못 하셨죠. 70세 넘은 분이었는데 신고하면 일자리 구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그냥 참으셨어요. 수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박서연은 상습적으로 약자를 괴롭혀 온 거예요. 어머니, 집에 가요. 오늘 일은 그만하시고. 수진이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안 하셔도 돼요. 강 과장님, 오늘 우리 어머니 조퇴 처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걱정 마세요. 수진과 어머니는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택시 타요, 어머니. 택시는 비싸 지하철 타자. 아니에요. 오늘은 택시 타요. 수지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태우고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엄마가 일자리 잃으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너도 벌써 힘든데. 어머니, 우리 함께 이겨내요, 같이요. 수진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수진 손을 꽉 잡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웃집에서 지우를 데려왔죠. 어머니, 씻으시고 쉬세요. 제가 저녁 차릴게요. 수진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수진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찌개 재료가 있었어요. 얼른 끓이기 시작했죠. 거실에서 어머니가 지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할머니를 보며 웃었어요. 어머니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죠. 우리 지우, 할머니 보니까 좋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쓸모없어서.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진이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쓸모없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한 분이시고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계란 후라이. 간단한 식사였지만 마음을 담았어요. 어머니, 드세요. 응, 맛있겠다. 하지만 어머니는 밥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숟가락만 놀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배가 안 고프네, 미안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멍하니 천장을 보고 계셨죠. 수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어머니 일자리는? 밤 10시. 지우를 재우고 수지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 켜진 아파트들, 움직이는 자동차들.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수진의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지킬 수 있을까? 수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교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온화한 교사. 항상 아이들에게 폭력은 안 돼, 대화로 풀어야 해라고 가르쳤던 사람.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 그 영상들. 어머니가 밀리고 맞고 울던 모습. 그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박서연, 당신은 대가를 치러야 해.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월요일에 경찰서에 가기로요. 강민호가 준 USB를 가지고, 그리고 어머니의 멍을 병원에서 진단받기로요.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완벽하게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노인 학대 처벌, 폭행죄 성립 요건.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메모장에 정리했어요.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수지는 변호사도 찾아봤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었어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월요일에 전화하기로 메모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실행만 남았죠.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월요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토요일 오전 10시 수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어깨 멍을 정확히 진단받기 위해서였어요.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경찰 신고할 때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요. 왼쪽 어깨에 타박상이 있습니다. 약 2주 정도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근육 손상도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폭행당했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폭행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월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세요. 제가 진단서 써드릴게요. 상해 정도는 전치 2주입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지는 진단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증거가 하나 더 생긴 거죠.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혜 씨 따님이신가요? 저 강남 빌딩 관리실의 강민호입니다. 강 과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빌딩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건물주님께서 이정혜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주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건물주님이요? 무슨 일 때문에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오시면 아실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걱정 마세요. 강민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어딘가 설레는 느낌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빌딩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건물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건물주님이? 왜? 어머니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혹시 일자리 잘리는 거 아니야? 어제 박서연 원장한테 대든 게 문제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강 과장님이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수진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일까?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30분 후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1층 로비로 들어가니 강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시죠. 강민호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버튼을 눌렀어요. 최상층이었습니다. 20층이요? 네, 건물주님 사무실이 20층에 있습니다. 20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통유리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그림들이 있었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서 일어났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빌딩 건물주 박재민입니다. 박재민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과 어머니도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수진과 어머니가 앉았어요. 박재민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죠. 강 과장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박서연 원장이 이정혜 씨를 괴롭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2주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과 모욕이 있었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고요. 박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과장에게 영상을 받아서 다 봤습니다. 정말 끔찍하더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어요. 이정혜 씨,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정혜 씨는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간호사였습니다. 30년 동안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했어요. 어느 대학병원이었나요? 서울중앙대학병원입니다. 박재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1999년에도 거기서 일하셨나요? 네, 그때도 응급실 간호사였습니다. 박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걸어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겠어요? 박재민이 사진을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사진 속에는 젊은 간호사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10대 소년이 누워 있었고요. 사진 구석에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1999년 10월 15일. 이게 저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접니다. 박재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1999년 10월 15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 위반한 차에 치였죠. 15살이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차에 치여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갈비뼈가 3개 부러지고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20분이 걸렸죠. 박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 선생님이 퇴근하시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주저없이 달려와서 심폐소생술을 해주셨어요. 20분 동안 쉬지 않고요.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 간호사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을 거라고요. 20분 동안 심장을 뛰게 해준 덕분에 살았다고요. 박재민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 간호사 선생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만 기자분이 찍어서 신문에 실렸던 거고요. 박재민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25년 동안 찾았습니다. 서울중앙대학병원에 문의도 했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재민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제 강 과장이 CCTV 영상과 함께 이정혜 씨의 이력서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서울중앙대학병원 응급실 수간호사 30년 근무라고 써 있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눈빛이 똑같았어요. 그때 그 간호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날을요. 네, 기억나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사고 현장을 봤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바닥에 어린 학생이 쓰러져 있었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뛰어갔어요. 맥박을 확인했는데 거의 안 뛰고 있었어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구급차 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접니다. 박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25년 동안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요. 아니에요. 저는 간호사였으니까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박재민은 어머니께 깊이 인사했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25년 전 어머니가 구한 소년이 지금 이 빌딩의 건물주라니요. 이정혜 선생님, 박재민이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25년 늦었지만요. 보답은 무슨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신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요.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박재민이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내왔어요. 첫째, 박서연 원장과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이미 통보했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야 합니다.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둘째, 이정희 선생님께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빌딩의 안전관리 이사직입니다. 안전관리 이사요? 네, 선생님은 30년 응급실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이 빌딩에는 병원도 있고 사무실도 많습니다. 응급 상황이 종종 발생하죠. 선생님께서 총괄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재민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휴무입니다. 월급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요?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전문직이니까요. 그리고 야간 근무도 없고 청소 업무도 없습니다. 직원들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셋째, 박재민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서연 원장에 대한 고소를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증인으로요? 네. 선생님이 제 은인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서연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은인을 괴롭힌 거니까요. 수지는 박재민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25년 만에 은인을 만나게 돼서요. 박재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정희 선생님, 제안을 받아주시겠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 있고 말고요. 선생님은 제 생명을 구하셨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울었어요. 강민호도 눈가를 닦았죠. 25년 만에 재회. 그리고 완전히 바뀐 인생.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이게 계약서입니다.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바로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 한 줄 읽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류에 눈물 자국이 생겼어요. 정말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될까요? 당연합니다. 선생님은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수진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받으세요. 어머니가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30년 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하셨잖아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서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이정이라는 세 글자가 또박또박 적혔어요. 박재민이 활짝 웃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이사님. 이제부터 우리 빌딩의 안전관리이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아니라 재민이라고 부르세요. 선생님은 제 은인이시니까요. 그럼 저도 이사님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정희 선생님. 두 사람이 악수를 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죠. 강민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이사님, 이제 같은 직급이시네요. 저는 시설관리이사고 이사님은 안전관리이사시니까요. 강 과장님, 아니 강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요. 저야말로요. 2주 동안 제가 속상했거든요. CCTV 영상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었는데요. 강민호가 박재민을 봤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결단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빌딩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박재민이 시계를 봤습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서연 원장 건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박서연 원장을 만났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직접 하려고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반발했죠. 왜 저를 내쫓느냐, 임대료 잘 내고 있지 않느냐고 따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정혜 씨를 아느냐고요. 박서연 원장이 청소원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청소원이 아니라 제 생명의 은인이다. 25년 전 제 목숨을 구한 영웅이다. 그런 분을 괴롭힌 당신은 이 빌딩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요. 수지는 박재민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박서연 원장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군요. 그리고 사과하겠다고 합의하겠다고 했어요. 합의요? 네.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을요.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결정할 일이다. 나는 이미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말했죠. 박재민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정희 선생님, 선생님께서 결정하세요. 박서연과 합의하실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끝까지 가실 건지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법적으로 가겠습니다. 합의는 안 할 겁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요. 박서연 원장은 작년에도 같은 짓을 했다고 들었어요. 강 이사님한테요. 어머니가 강민호를 봤습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박서연 원장은 또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대로 처벌받아야 해요.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요. 수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정희 선생님.
그럼 제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이런 사건 전문이세요. 박재민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수아 변호사님입니다. 여성 인권 전문 변호사시고 특히 노인 학대 사건을 많이 맡으셨어요. 제가 이미 연락해뒀습니다. 월요일에 만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치 기적처럼요.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오늘은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어머니는 존경받는 안전관리이사가 되셨고 박서연은 빌딩에서 쫓겨나고 법적 처벌도 받게 될 거예요. 25년 전 어머니가 뿌린 선행의 씨앗이 오늘 열매를 맺은 거죠. 정희 선생님 따님, 박재민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만나시죠. 그때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 신고 준비를 하고 정희 선생님 출근 준비도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박재민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급여를 미리 드립니다. 토요일이지만 계약서에 서명하셨으니 오늘부터 직원이시니까요. 봉투 안에는 500만 원 큰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 받으세요. 당연한 겁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진과 어머니는 20층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이게 꿈은 아니지? 꿈이 아니에요. 어머니, 현실이에요. 수진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25년 전 어머니가 구한 생명. 그 생명이 오늘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였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수진과 어머니는 정수아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벽에는 여성 인권 보호, 노인 학대 근절 같은 문구가 붙어 있었죠. USB에 담긴 CCTV 영상을 다 봤습니다. 정수아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2주 동안 총 7차례의 폭행과 12차례의 언어 폭력이 있었네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가능하고 말고요. 폭행죄는 확실하고 직장 내 괴롭힘도 적용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68세 노인이시니까 노인복지법 위반도 추가됩니다. 정수아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하시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1시간 후 강남 경찰서. 수진과 어머니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최유진이라는 40대 여성 형사였어요. 이정혜 씨 맞으시죠? 최유진 형사가 어머니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저를 아세요? 10년 전에 저희 동료가 병원 폭행 사건 조사할 때 증인으로 나서주셨잖아요. 서울중앙대학병원 응급실에서요. 최유진 형사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아, 그때. 어머니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네, 맞아요. 술 취한 보호자가 간호사를 폭행한 사건이었죠. 선생님께서 용기 있게 증언해 주셔서 범인 검거했었어요. 기억나네요. 젊은 간호사가 많이 다쳤었죠. 네, 그 간호사가 제 후배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죠. 그래서 저희가 감사 편지도 보냈었는데요. 최유진 형사는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그런 선생님께서 이번엔 피해자가 되셨다니.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건 제가 맡을게요. 정수아 변호사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2주간의 CCTV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단서도요. 최유진 형사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상습 폭행이네요. 지금 바로 피의자 소환하겠습니다. 오후 2시 강남 빌딩 1층 로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재민 건물주가 전체 세입자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긴급 공지가 나갔죠. 전 세입자 필참. 오후 2시 로비 집합. 중요 사항 공지. 2층 라벨르 성형외과 직원들도 내려왔습니다. 박서연 원장도 나왔어요.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로 영업시간에 직원들을 다 불러낸 겁니까? 박서연이 박재민에게 따졌습니다. 곧 아실 겁니다. 박재민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로비에는 약 50명이 모였어요. 각층 세입자들과 직원들이었습니다. 수진과 어머니도 한쪽에 서 있었죠. 박재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2가지입니다. 그가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첫째, 이분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정혜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어머니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분은 오늘부터 우리 빌딩의 안전관리이사이십니다. 30년간 대학병원 응급실 수간호사로 일하신 베테랑이시죠. 박재민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앞으로 빌딩 내 모든 응급 상황은 이정희 이사님께서 총괄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실 분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저에게 특별한 분입니다. 박재민이 25년 전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젊은 간호사의 모습이었죠. 25년 전 이분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15세 소년이었고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정혜 선생님께서 20분간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빌딩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따뜻한 박수였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둘째, 박재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런 분을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박서연을 봤습니다. 박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층 라벨르 성형외과 박서연 원장. 이분은 2주 동안 이정혜 선생님을 폭행하고 모욕했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박서연이 어머니를 밀고 팔을 잡아 끌고 걸레를 던지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건 박서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건 오해예요. 제가 업무 지시를. 업무 지시가 저렇게 하는 겁니까? 박재민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은인을 괴롭혔어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에서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최유진 형사와 남자 형사 1명이었죠. 박서연 씨 계십니까? 최유진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예요. 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폭행죄와 직장 내 괴롭힘,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죠. 뭐라고요? 고소요? 박서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이건 모함이에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단서가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조용히 따라와 주세요. 최유진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가요.
저는 안 가요. 박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 형사가 다가갔어요. 거부하시면 강제로 동행해야 합니다.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변호사 불러서 다 고소할 거야. 박서연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죠. 박서연 씨, 어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서연과 눈을 마주쳤어요.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2주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폭행하고 모욕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했죠. 당신은 나이도 인간의 존엄성도 무시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법적으로요. 박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 사과할게요. 정말 잘못했어요. 사과는 2주 전에 했어야죠. 지금은 늦었어요. 어머니는 최유진 형사를 봤습니다. 형사님, 데리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최유진 형사가 박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서연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놓아요. 놓으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시고요. 경찰이 박서연을 끌고 나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아무도 박서연을 막지 않았습니다. 로비 문이 닫혔습니다. 박서연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1명, 2명, 그리고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박수였습니다. 용기 있게 맞선 68세 여성에게 보내는 존경의 박수였죠. 수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강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이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이사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사님의 용기 덕분입니다. 박재민도 다가왔습니다. 정의 선생님, 이제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씨. 세입자들이 하나둘 어머니께 인사를 했습니다. 이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응급 상황 생기면 도와주세요. 존경합니다, 선생님. 어머니는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청소 미화원이 아니었어요. 안전관리 이사였습니다. 존경받는 전문가였죠.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어요. 어머니는 괴롭힘 당하고 멍들고 숨어서 울고 계셨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존중받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었어요. 25년 전 뿌린 선행의 씨앗. 그게 오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배웠습니다.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요. 시간이 걸려도 25년이 걸려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